시기별 준비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11월 수능까지 쭉 가야 되는데요. 중간중간에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 응시 인원 변화를 함께 보시는데요. 2018학년도에는 53만여 명, 2019학년도에는 53만여 명, 2020학년도에 48만여 명이 응시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 인원수로 봤을 때는 2019학년도에 1,100명 정도가 감소했고 2020학년도에 4만 5천여 명이 감소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나눠서 봤을 때 졸업생의 응시 인원수는 2018학년도부터 2020학년도까지 13만 13만 6천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죠. 13만여 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재학생은 39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약 5만 2천여 명이 줄게 되죠. 그래서 졸업생은 유지되는데 재학생이 줄어드는 상황이구나 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죠. 이것을 왜 보여드렸냐? 그 다음에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능에서 약 53만여 명을 응시했는데 재학생이 39만 9천여 명, 졸업생이 13만 명이 응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75%, 졸업생이 24%의 응시 비율을 가졌었죠. 근데 작년도 수능을 보시면 약 4만 5천 명이 줄었는데 누가 줄었냐? 재학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재학생이 34만 7천여 명, 졸업생은 13만 6천여 명 이렇게 응시를 했죠.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될까를 한번 예측을 해봐야겠는데요. 이 재학생 응시 수는 어떻게 예측을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1월 달에 응시했던 그 모의고사 인원의 약 87%가 수능에 응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그 수치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수치를 가지고 변화를 예상해 보면 재학생들은 약 31만 7천여 명 정도가 응시를 할 예정입니다. 졸업생은 매년 13만여 명이 응시했다라는 것을 앞에서 표를 통해서 보셨죠. 그래서 비슷하게 유지되거나 또는 증가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면 약 13만 6천 명을 그대로 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비율을 보시면 69%, 그 다음에 졸업생이 30%. 좀 더 모아서 볼까요? 네, 재학생은 75.4%부터 69.9%까지 점점점 감소를 했고요. 졸업생은 24.6%부터 30.1%까지 점점점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재학생, 학부모 및 교사 분들은 이것을 유념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다음 표를 보시겠습니다. 수능 응시자 현황 2019학년도입니다. 2020학년도는 그 다음 나오는 분석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19학년도 수능 응시자 현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수학 가형 응시자 16만 명, 수학 나형 응시자 34만 명, 사회탐구 26만 명, 과학탐구 24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과형 학생들 수학 가형을 선택한 16만 명이 과학탐구 16만 명을 넘어선 24만 명이 응시했구나. 그래서 과학탐구를 치르는 학생들 중에 수학 나형을 선택한 학생들도 있구나 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학년도 수학 능력시험 국어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자, 재학생들과 졸업생들 각각 각 등급별로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각 등급을 받았나를 표를 통해서 정의한 겁니다. 자, 제일 밑에 전체를 보시면 각 등급별로 4.7%, 6.4%, 12%, 17%, 20% 보이시죠? 이게 아마 평소에 알고 계시던 각 등급별 인원 퍼센트일 겁니다. 근데 재학생들을 보시면 1등급부터 4등급까지 학생들이 3.4, 4.9, 10.6, 16.1%를 받은 반면 졸업생들은 8.9, 11.3, 20.0, 20.1%의 비율로 1등급부터 4등급의 국어 영역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5등급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재학생들이 좀 더 인원수들이 많아집니다. 높은 등급은 졸업생들이 좀 더 많은 학생들이 등급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고요. 수학 영역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학 가 영역, 이과 영역인데요. 마찬가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졸업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수학 나 영역 마찬가지 졸업생들이 12%, 8.9%, 21.5%, 16.3% 좀 더 높은 비율로 졸업생들이 점수를 받았다,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졸업생 전체 등급 합, 재학생 전체 등급 합 해보시면 100%가 나옵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을 원하는 재학생들이 많은데, 이 재학생들이 졸업생 대비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야겠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걸 그래프로 좀 더 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표준 점수, 평균 점수인데요. 평균 점수가 지금 약 12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국어 영역 그렇게 차이가 나고, 수학과 수학 나 영역도 10점씩 이상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은 이미 수능을 한 번 더 치러봤고, 그 다음에 1년 더 또는 그 이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좀 더 특화된 성적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여기서 보실 수 있고, 실제 수능에서 1등급부터 4등까지 졸업생 비율이 재학생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재학생들의 수능 영역별 성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재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수능 출제 범위입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이수를 했는데, 수능에서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달라질까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언어와 매체라는 과목 중에 언어만 출제가 된다. 탐구 영역도 마찬가지 소단원이 들어가고 빠지고 하는 부분들이 각 과목별로 조금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다,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수학 영역이 문제인데요. 수학 가 영역은 이과 학생들이 많이 응시하는 그런 영역이 되겠죠. 여태까지는 이제 기하와 벡터라는 부분이 출제가 됐었고, 수학 영역의 마지막 부분, 네 문제 중에 한 부분이 기하와 벡터가 출제가 되면서 변별을 위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수학 가형, 기하와 벡터가 빠지면서 어려운 문제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네. 그래서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 한 번 더 도전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갖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수학 나형 부분은 미적분 원 부분이 2021학년도 수능에서는 빠지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가 다소 조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졸업생의 응시 비율이 유지되거나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유심히 올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전국 연합 학력 평가 일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11월 수능을 보기 전에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총 6번의 모의고사를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측면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출제위원들이 수능 출제위원과 비슷하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졸업생이 응시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등급을 받았을 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가 수능과 그나마 비슷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9월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졸업생의 응시 비율을 보면 6월, 9월 수능으로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등급을 받았을 때 나의 등급이 낮아질 수도 있구나라는 부분을 상기하신 상태에서 6월, 9월 성적을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합평가 연간 출제 범위표인데요. 이것은 각 고등학교에 전체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전범위라고 적힌 부분이 많은데 표로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3월 모의고사부터 10월 모의고사까지 쭉 표현을 해뒀고요. 각 과목별로 출제 범위를 표현해 봤습니다.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탐구, 과학탐구 1 같은 경우에는 3월 모의고사부터 전 범위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모의고사별로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변한다라고 보시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학 가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 3학년 때 그 과목을 배우면서 점진적으로 범위가 증가하고요.
수학 나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과학탐구 2 같은 경우에도 과학 고등학교에서 3학년 때 점점점 배우게 되죠. 그래서 6월 모의평가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6월 모의평가 때도 수학 가, 그 다음에 과학탐구 2, 수학 나 마찬가지 전 범위에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한 번 더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범위에서 출제되는 건 9월 모의고사부터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응시 인원수 측면에서도 수능과 가장 비슷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제 범위표 부분에서도 수능과 가장 유사한 그런 모의고사가 되겠다라는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체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고3 수험생들에게 꼭 전달이 됐으면 하는 내용인데요. 집에 계신 학부모님과 그 다음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학생들 지도할 때 한 번쯤 상기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간 일정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총 6번의 모의고사가 표현되어 있고요. 자, 1학기 때 모의고사 2번을 봅니다. 모의고사 2번을 보고 나면 범위도 적고 그다음에 응시 인원도 적기 때문에 막 1등급, 2등급 맞은 학생들이 저 이 등급이 수능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수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4월 말 7월 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부분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부분이 내신 성적이기 때문에 수시 지원에 있어서 분명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학생들은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 내신 공부에 좀 더 치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준비에, 정시 준비에 좀 소홀하게 되겠죠. 어쨌든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이 또 막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분명 3, 4월 달에 맞았던 등급이 아닌 더 낮은 등급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또 시리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7월 모의고사 때 살짝 다시 성적이 올라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7월 중순, 8월 중순 이때 되면 학생들이 방학을 하게 되죠. 방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 시스템이 아닌 이제 자신만의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공간을 찾아다닙니다. 무더위가 공부에 방해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막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찾아다녀요. 그러면서 방학 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수시 준비에 따른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생각하거든요. 초고 쓰고 그다음에 담임선생님한테 확인받고 다시 수정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방학 동안에 이제 자기소개서를 쓴다고 또 정신없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9월 초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성적표는 약 한 달 뒤에 나오거든요. 근데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수시 원서 접수까지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본 이후에 성적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시 원서 접수할 때 기준이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추석이 또 있게 되는데 추석 때 친척들 한번 만나고 나서 친척들이 너 올해 고3이지? 화이팅이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아, 네 하면서 또 열심히 해야겠구나. 아이들은 또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2학기 중간고사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내신 나는 수시로 또는 이번에 바로 합격할 거니까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도전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준비해놔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또 2학기 중간고사도 열심히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10월과 11월 사이에 수시 원서 접수에 따른 이제 1차 합격자 발표 또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는 그런 대학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친구들 중에 합격했다라는 친구들도 생기고 그럼으로써 또 마음이 싱숭생숭해집니다. 그래서 3월부터 11월까지 수능까지 쭉 꾸준하게 흔들리지 말고 수능을 준비하면 좋겠는데 정시 전형을 준비하면 좋은데 중간중간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심리적 장애물들이 있으니까 이때마다 학부모님 또는 교사분들께서 학생들을 잘 다독여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합학력평가 성적표를 받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자, 먼저 성적표를 이해를 좀 해야겠고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지표, 석차, 백분위, 등급, 응시자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겠느냐. 세부 영역별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야겠느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